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부부가 아들이 정착한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부부는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내고 걱정했던 마음을 싹 다 사라지게 한 한국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평생 금융인으로 일한 마이크라고 합니다. 아내 안젤리나도 뉴욕에서만 일해온 뉴욕 토박이 소아과 의사고요. 우리 부부는 힘들게 아들 모리슨을 하버드에 보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식이 좋은 직장을 잡아서 집 가까이에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희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신경 써주며 끼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뜬금없이 한국 IT 회사에 취직했다면서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죠. 이 좋은 뉴욕을 떠나 한국이라니요? 아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제 커리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난 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에 갑니다. 아들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아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제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복잡하고 혼잡한 작은 나라 정도였어요.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언어도 안 통하고 불편할 텐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모리슨이 마중을 나올 줄 알고 아들을 찾는 와중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KTX 타고 서울역으로 오세요. 거기서 지하철 타면 제가 있는 곳까지 금방 와요. 황당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러 오기는 커녕 공항에서 자기 집까지 대중교통으로 오라니요.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 아주 당황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 안젤리나가 불안해하며 제 팔을 당겨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난 GPS가 있으니까라고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저도 속으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GPS를 믿고 길을 가니 저희를 아들 집으로 데려다줄 공항철도가 보이더군요. 안내 표지판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던 공항철도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영무원이 외국인인 저희를 보더니 짐을 들어주겠다고 도와주더라고요. 처음엔 팁을 줘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그냥 저희에게 베푸는 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KTX를 타려고 내려가니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열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출발한다는 것도 신기한데 속도는 뉴욕의 암트랙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랐어요. 잠깐 급해서 가본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깨끗하기까지 하더군요. 옆자리의 한국인은 저희가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고 당황하니 영어로 통역까지 해줬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 보네요. 서울 구경하실 때는 꼭 남산타워에 가보세요. 아, 낮보다는 밤에 가셔야 예뻐요. 야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한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또 한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어요. 겁먹은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안내가 영어로 나오고 각 출구마다 주변 명소가 영어로 표시되어 있었죠. 지하철 내에서는 말도 안 되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잘 터지기도 했어요. 어려운 듯 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쉽게 도착해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애는 우리의 표정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어때요? 서울 교통 시스템 완전 멋지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오는 딱 1시간 동안 제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평생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제가 우물 안개구리 같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더 많이 깨질지 말이에요. 아들이 사는 강남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놀랐더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들의 얼굴을 들이대니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아들의 지문을 찍어야지만 작동하더군요. 뉴욕에서도 첨단 시스템을 봤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아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평범한 열쇠나 카드키는 없는 거야?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참. 제 말을 듣고 피식 웃던 아들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가는 사이에 문이 말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인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처음 보는 광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리슨이 스마트폰으로 전등, 에어컨, 심지어는 전자레인지까지 제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다 필요해. 그냥 스위치 누르면 되는 걸. 솔직히 이것저것 다 스마트 머시기 하는 게 처음엔 듣기 거북하고 짜증났어요. 뭐가 그렇게 편한지도 모르겠고요. 집안 온도를 맞추는데도 스마트폰 앱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온도계 돌리면 될 걸 말이죠. 첫날 밤, 침실이 너무 추워서 잠을 설쳤어요. 아내도 추웠는지 이불을 더 달라고 했지만 없다고 했어요. 결국 새벽에 모리슨을 깨웠고 방 온도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설정했어요. 바닥 난방 틀어놨어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얼마 안 돼서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난방과는 다르게 방 전체가 순식간에 균일하게 따뜻해졌어요.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난방 시스템은 또 처음 보네. 이건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방식인데 2000년 전부터 있었대요.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켠 거는 현대 기술로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다음 날 아침, 안젤리나는 비행기에서 생긴 허리 통증이 따뜻한 바닥 때문에 다 나았다며 좋아했어요. 그제서야 모리스는 우리에게 온돌의 비밀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이 혈액순환에 좋고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요. 한국인들은 집을 지을 때부터 사람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시스템인 거죠. 그 순간 제 편협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필요해 보였던 기술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무작정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화려함을 위한 게 아닌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어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안젤리나도 마찬가지였죠.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저게 뭐지? 호기심에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새벽 배송 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척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이런 시간에 뭘 배달하는 거지? 모리슨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출근 전에 신선한 식품이 집 앞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뉴욕에서도 당일 배송은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정확하게 배달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궁금하면 같이 나가볼까요? 어차피 잠도 안 오시잖아요. 모리슨 따라 아파트 로비로 내려갔더니 무인 택배함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물건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경비원도 없는 공간에서 누구 것인지 모르는 택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이게 다 도난당하지 않나? 뉴욕이었으면 벌써 싹 다 털렸을 텐데. 모리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떼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새벽 산책을 계속하다 24시간 영업하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무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도 물건은 그대로였어요.
저 가방을 왜 아무도 가져가지 않지? 이 질문에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 대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소중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뉴욕에선 5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지기 일쑤인데 말이죠. 이곳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점점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지만 소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타인을 배려하며 조용히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도시가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공존하는 곳이라니. 처음으로 아들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아내 안젤리나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했어요.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 뉴욕에서 가져온 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황했죠. 외국에서 의료 문제가 생기는 건 여행자의 최악의 악몽이니까요. 약을 더 가져왔어야 했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어떻게 처방받아? 모리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처방전 없이는 전문 의약품을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처방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모리슨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는 거예요. 아침 9시가 되자 앱으로 의사와 화상통화 예약을 잡았고 20분 후에 연결됐습니다. 안젤리나가 영어로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도 영어로 응대하더군요. 놀랍게도 뉴욕에서 복용하던 약의 성분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대체약을 바로 처방해줬습니다. 처방전이 앱으로 전송됐으니 가까운 약국에 가보세요. 모리슨이 알려준 약국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약국에 들어서자 약사가 친절하게 맞이했고 앱으로 처방전을 보여주니 곧바로 약을 준비해줬습니다. 안젤리나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약사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림을 그려가며 상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심지어 약봉투에 영어로 복용법을 프린트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결제할 때도 놀랐어요.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모리슨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뉴욕에서 같은 상황이었으면 응급실 가서 몇 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의사인 안젤리나는 더 놀랐어요. 전체 과정이 1시간도 안 걸렸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약을 먹은 안젤리나는 오후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우리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병원과 약국의 분리, 첨단 의료 장비 도입률. 미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시스템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네요. 안젤리나는 의사로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감탄했습니다. 환자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그날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가장 선진화됐다고 믿었던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맹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구경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모리스는 이곳이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라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거리는 다양한 가게와 음식점으로 활기찼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모든 가게마다 설치된 QR코드였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메뉴판이에요. 요즘엔 종이 메뉴 대신 QR코드로 메뉴를 볼 수 있어요.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가 전부 한글이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우리를 보더니 자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메뉴 추천해 드릴게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학생이 메뉴를 설명해 주더군요. 우리는 그 학생 추천으로 부대찌개와 김치전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김치전을 소스에 찍어 드세요. 부대찌개는 끓는 동안 더 맛있어져요.
식사를 하며 모리슨과 그 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리슨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도 존댓말을 쓰고 있더군요. 모리슨에게 물어보니 한국에는 나이에 따른 언어 예절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요. 언어에 존중이 내재되어 있는 문화죠. 이런 언어 문화가 사회 전반의 예의와 질서로 이어진다는 설명에 감명받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헬로우라고 인사하는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제가 신용카드를 꺼내자 모리슨이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자신의 핸드폰을 단말기에 가져다 대더니 결제가 끝났어요. 지갑이나 카드 없이 핸드폰 하나로 결제가 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게 삼성페이예요. 한국에선 거의 모든 곳에서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계좌이체가 가능하죠.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져버렸죠. 미국이었으면 새 폰을 사거나 며칠 기다려야 했을 테지만 모리슨이 수리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은 수리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당일에 고칠 수 있는 곳이 많죠. 30분 만에 화면을 교체해 주더군요. 가격도 미국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런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친절함과 효율성이 이 도시 곳곳에 숨쉬고 있군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디지털화가 사람 사이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건 편견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선 첨단 기술이 사람 간의 연결을 더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관광을 위해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한 노선도와 한글 표기에 당황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모든 역에 영어 안내가 함께 있었고 앱으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정말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뉴욕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아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서 있었고 노약자석은 철저히 비워두더군요. 미국에선 이렇게 혼잡해도 이런 질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지키는 암묵적인 규칙이었죠. 한 번은 안젤리나가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멈춰 선 열차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 있던 젊은 직장인이 재빨리 부축해줬어요. 영어로 괜찮으냐고 물어보더군요. 낯선 사람을 돕는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내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진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뉴욕은 일부 역에서만 와이파이가 되는데 서울은 터널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청결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역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해서 대부분 사용을 꺼리는데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은 쇼핑몰 화장실처럼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공화장실은 미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한국어라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모든 승객이 침착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5분 후 정확히 방송에서 안내한 대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뉴욕에선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정확한 안내도 없어요. 여기는 약속을 지키는 게 DNA에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또 하나 눈여겨본 건 노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항상 누군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문화였죠. 모리슨이 설명해 주길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와 규칙, 준수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받는 거라고 했어요. 법이나 벌금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지키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로 움직이는 곳인가 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었어요. 그 안에서
한국인의 질서의식과 배려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는지 대구로 당일치기 여행을 제안했어요. KTX로 2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했죠. 대구에 뭐가 있길래 가느냐고 물었더니 김광석 거리라는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광석이 누구야? 모리슨에 따르면 김광석은 한국의 전설적인 포크 가수라고 해요. 제가 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한국 음악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나 봅니다. 대구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영어를 못하셔서 처음엔 의사소통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사님이 번역 앱을 사용하시더군요. 스마트폰을 들고 영어로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광석 거리에 도착하니 벽화로 가득한 예술 골목이 펼쳐졌습니다. 김광석의 노래와 생애를 그린 그림들이 담벼락마다 그려져 있었죠. 모리슨이 김광석의 노래를 틀어주며 가사를 번역해줬어요. 비록 언어는 달라도 음악의 감성은 통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 꽃이 진열되어 있는데 판매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안내문과 계좌번호만 적혀 있더군요. 이건 뭐지? 무인꽃 판매대인가? 모리슨의 설명에 따르면 꽃을 가져가고 안내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정직하게 꽃값을 지불한다고 했죠. 실제로 한 젊은 커플이 꽃을 고르고 핸드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5분도 안 돼서 모든 꽃이 사라질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이. 모리슨과 잠시 헤어져 거리를 둘러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 앱을 켰지만 한글로 되어 있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제스처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모리슨을 찾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 주변에 있던 젊은이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하시더군요. 그 젊은이는 유창한 영어로 통역을 해주었고 결국 모리슨이 있는 카페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친절이 이 거리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대구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도 함께 발전한 나라구나. 여행의 마지막 날, 서울타워에 올라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빛나는 모습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연상시켰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그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아들, 솔직히 말해봐. 왜 이곳을 선택한 거니? 모리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커리어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깨달았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곳,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곳.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 여행이었지만 제가 본 한국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그저 복잡한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세심한 배려가 사회 곳곳에 녹아있는 나라였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온돌, 새벽 배송, 모바일 결제. 처음엔 불필요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이 사람 사이의 단절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공항철도에서 제 무거운 캐리어를 어린 학생이 들어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돕겠다는 마음은 완벽하게 전달됐죠. 팁을 주려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하더군요. 미국에선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배우는데 여기선 모르는 사람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모리슨의 설명으로는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대요.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잘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안젤리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나라.
첨단 기술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는 곳. 이제 내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겠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이곳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죠.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차를 만드는 나라,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게 됐습니다. 무인 꽃 판매대에서 본 신뢰 문화, 지하철의 질서와 배려, 새벽 배송과 모바일 결제로 대표되는 실용적 혁신, 온돌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지혜.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만들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월스트리트의 빌딩들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더 넓고 배울 것은 더 많다는 겸손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제적 성공을 넘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우리 부부의 시선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야. 하지만 그 미래엔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 숨쉬지. 아들을 통해 겪은 한국의 모습에 반한 마이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이것만은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하다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